혼전 임신이라고? 순서도 모르는 게 우리 집 며느리가 되겠다고? 강남 대저택 응접실에서 터진 시어머니 명희의 분노. 200명 친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부 하은의 뺨을 때리며 쏟아낸 모욕이었습니다. 친정이 가난해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나 보네. 하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명희.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낡은 양복 차림으로 조용히 서 있던 신부 아버지 동철이 종로 일대를 소나기에 쥔 전설의 큰 손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회사가 바로 그 동철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혼전 임신이라고? 강남 청담동 대저택 2층 응접실에서 터진 명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은 신부 하은과 신랑 재혁의 상견례 날이었죠.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재혁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이가 지금 임신 3개월입니다. 명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친척 10여 명도 술렁거리기 시작했죠. 뭐라고? 순서도 모르는 게 우리 집 며느리가 되겠다고? 명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명품 한복 치마를 쓸어내리며 하은에게 다가갔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말을 잇지 못하고 하은은 입술만 떨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명희의 손바닥이 하은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응접실이 순간 조용해졌죠. 하은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친정이 가난해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나 보네. 명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어머니, 하은이한테 왜 그러세요? 재혁이 황급히 하은을 감쌌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이건 어른들이 해결할 일이야. 명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하은의 아버지 동철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동철은 57세였지만 낡은 양복에 해진 구두를 신고 있었죠. 70대처럼 보일 정도로 초라한 차림이었습니다. 사돈어른, 딸 교육 이렇게 시키셨습니까? 동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죠. 명희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결혼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집안을 망신시킬 줄은 몰랐네. 명희 남편인 회장도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59세로 식품 제조업체 진성산업의 대표였죠. 여보, 일단 진정하고. 진정은 무슨. 우리 집안 체면이 다 깎였어. 명희는 친척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다들 보셨죠? 이런 집안이랑 사돈을 맺으려고 했다니. 친척 중 한 명이 맞장구 쳤습니다. 형님,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렇죠 뭐. 아니야. 교육을 제대로 받은 집 아이들은 순서를 지켜. 명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하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자리에서 일어나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하은아. 동철이 조용히 딸을 불렀습니다. 하은은 아버지를 돌아봤죠.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동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은은 아버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죠. 사돈어른, 할 말 없으십니까? 명희가 동철을 향해 물었습니다. 오늘 일은 기억하겠습니다. 동철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은아, 가자. 하은은 아버지 손을 잡고 응접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명희의 목소리가 들렸죠. 2번 다시 우리 집 문턱 넘지 마세요. 대저택 현관을 나서자 하은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동철은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랑 아이를 갖는 게 뭐가 잘못이냐. 동철은 딸을 차에 태우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 휴대폰을 꺼냈죠. 민수야, 나야. 전화 너머에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준비한 대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철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백미러로 대저택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제 딸을 함부로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동철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다 바로잡을 거야.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뭘 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믿었죠. 동철은 평생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한편 대저택 응접실에서는 명희가 친척들에게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 상하는 게 아니라 기가 막혀. 혼전 임신을 하고도 당당해. 재혁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회장이 문을 두드렸죠. 재혁아, 문 좀 열어라.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재혁의 얼굴은 창백했죠.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요. 내 어머니 입장도 이해해라. 깜짝 놀라신 거야. 하은이는 잘못이 없어요.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며칠 시간을 두자. 어머니 화가 풀리면 다시 이야기하고. 재혁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죠. 하은에게 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로 을지로 입구에 위치한 낡은 빌딩 8층이었습니다. 동철은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죠. 낡은 양복에 헌 가방을 들고 말입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비서 민수가 사무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수는 45세로 15년간 동철을 보좌해온 신복이었죠.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벽면 가득 걸린 부동산 등기부등본들이 보였습니다. 진성산업 자료 준비됐나? 예, 여기 있습니다. 민수가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동철은 책상에 앉아 파일을 펼쳤죠. 진성산업은 연 매출 280억 원, 직원 180명 규모의 중견식품 제조업체였습니다. 주요 거래처 현황은 종로 일대 상가 5개 건물에 입점한 유통업체들입니다. 전체 매출의 68%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동철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그 5개 건물 주인이 누구지? 모두 회장님 소유입니다. 재미있군. 내 건물 상인들한테 물건 팔아서 큰 회사인 줄 착각하고 있었어. 동철은 30년 전 청계천 고물상으로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고물을 팔고 밤에는 명동 사채시장에서 돈을 빌려줬죠. 그렇게 번 돈으로 하나둘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IMF 때가 기회였습니다. 헐값에 나온 빌딩들을 대거 사들였죠. 재개발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입수해 땅도 샀습니다. 지금 동철은 종로 일대 건물 60채를 소유하고 있었죠. 시가로 환산하면 2,800억 원이 넘는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철은 여전히 지하철을 타고 낡은 옷을 입으며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딸 하은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15년 전 하은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 앞에서 낯선 남자가 하은에게 접근했죠. 너 동철 딸이지? 아버지한테 전해. 10억 준비하라고. 다행히 하은은 도망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범인은 잡혔지만 동철은 큰 충격을 받았죠. 그 일 이후 동철은 철저히 자산을 숨기고 평범한 서민 행세를 했습니다. 민수, 1단계 시작합시다. 5개 상가 건물 상인들에게 임대료 인상 통보하세요. 얼마나 올릴까요? 25%. 그리고 2개월 내 재계약 안 하면 퇴거 조항 넣으세요.
알겠습니다. 민수가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오후 1시 종로 일대 5개 상가 건물 상인 140명에게 일제히 문자가 발송됐죠. 임대료 25% 인상 통보, 2주 내 재계약 필수, 미이행 시 퇴거 조치. 상인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인은 관리사무소로 직접 찾아가 따졌죠. 갑자기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 20년 넘게 장사했는데. 관리소장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건물주 방침입니다. 시세 반영입니다. 건물주가 누군데요? 종로자산관리 동철 회장님이십니다. 상인 중 한 명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동철 회장, 그 유명한 종로 큰손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일대 건물 60채 소유하신 분이죠. 상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종로에서 동철의 이름은 전설이었으니까요. 한편 진성산업본사 회의실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영업부장이 급하게 보고했죠.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종로 상가 거래처들이 갑자기 주문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임대료 인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얼마나 취소됐나? 이번 달 계약 물량의 35%입니다. 35%? 그럼 매출이 100억 원 가까이 줄어든다는 거잖아. 그뿐이 아닙니다. 거래은행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대출 연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회장은 책상을 쳤습니다. 왜 갑자기? 우리 신용등급에 문제 있나? 아니요, 신용등급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모든 은행이 같은 날 거절했다는 겁니다. 회장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 같았죠. 상가 건물주가 누군지 알아봤나? 아직입니다. 지금 확인 중입니다. 빨리 알아보게. 뭔가 이상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회장은 명희에게 하루 일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회사 상황이 이상해. 갑자기 거래처들이 주문을 취소하고 은행도 대출을 막고. 명희는 TV를 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일시적인 거겠지. 곧 나아질 거야. 그런데 종로 상가 건물들 임대료가 일제히 올랐대. 건물주가 갑자기 방침을 바꿨다나 봐. 건물주가 누군데? 종로자산관리라는 회사야. 동철 회장이라는 사람이 운영한대. 명희는 여전히 관심 없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동철이라는 이름이 익숙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날 밤 재혁은 하은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은아, 나야. 오빠. 하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어제 일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 괜찮아. 나도 갑자기 말씀드려서 놀라셨을 거야. 아니야. 잘못은 우리 어머니가 하신 거야.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어머니 설득할게.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을 바꿀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진성산업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죠. 종로 상가 거래처 중 40곳이 계약을 완전히 해지했습니다. 회사 매출은 전월 대비 55%나 급감했죠. 회장님, 이번 달 직원 급여 지급이 어렵습니다. 재무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회장은 머리를 감싸쥐었죠. 은행 대출은 안 나오나? 계속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를 겨냥하는 것 같습니다. 회장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직접 종로 상가 건물관리사무소를 찾아갔죠. 관리소장님, 건물주 좀 만날 수 있을까요? 관리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은 바쁘신 분이라
직접 만나기 어렵습니다. 우리 거래처들이 임대료 때문에 장사를 못하고 있어요. 조금만 조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건물주가 누구라도 알려주세요. 관리소장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동철 회장님이십니다. 30년간 이 일대 건물 60채를 소유하신 분이죠. 회장은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철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회장은 며칠 전 아내에게 들었던 이름이 떠올랐죠.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연락처라도.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 드릴 수 없습니다. 회장은 비틀거리며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니 더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죠. 회장님, 거래은행에서 기존 대출 60억 원을 조기 상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뭐라고? 조기 상환? 만기가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은행 측에서 내부 방침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1개월 내 상환 못하면 법적 조치 들어간답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60억 원을 1개월 내 마련하는 건 불가능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회장은 식탁에 주저앉았습니다. 명희가 물었죠. 왜 그래요? 얼굴이 왜 그래? 회사가 망할 것 같아. 은행이 대출금 조기 상환하래. 60억을 한 달 내 갚으래. 명희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 데서 빌릴 수 없어요? 어디서 빌려? 모든 은행이 우릴 거절하고 있어. 바로 그때 아들 재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회사 일로 좀 힘들구나. 재혁은 최근 아버지가 많이 지쳐 보이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아버지한테 물어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도. 명희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 집에 뭘 기대해?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한테. 하지만 어머니, 혹시 모르잖아요. 가난한 집이 뭘 알겠어. 됐으니까 그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재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다음 날 오전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진성산업 회장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종로자산관리 민수입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회장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 오전 10시 종로 을지로 입구 저희 사무실로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불안했죠. 그날 밤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명희도 뒤척이고 있었죠. 여보, 잠 안 와요? 응. 내일 건물주 만나는데 떨리네. 잘 될 거예요. 명희는 그렇게 말했지만 불안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자신의 화려한 생활도 끝이었으니까요. 한편 하은은 아버지 동철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빠, 재혁이한테서 연락 왔어. 동철은 대답하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재혁이가 미안하대.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다고. 그래서 나한테 조금만 기다려달래. 동철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은아, 너는 왜 그렇게 착하냐? 아빠, 내가 당한 모욕을 생각하면 난 잠이 안 와. 하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재혁이는 좋은 사람이야. 그 아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어머니는 아니야. 동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무슨 말이야, 아빠? 아무것도 아니다. 밥이나 먹어라. 하은은 아버지가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죠. 다음 날 오전 9시 50분이었습니다.
회장은 종로 을지로 입구 낡은 빌딩 앞에 섰죠. 8층 종로자산관리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회장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어서 오십시오. 비서 민수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는 없었지만 벽면 가득한 부동산 서류들이 눈에 띄었죠. 회장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회장은 소파에 앉아 벽면의 서류들을 훑어봤습니다. 종로, 을지로, 명동 일대 건물 등기부등본들이었죠. 개수를 세어보니 60장이 넘었습니다. 저 건물들이 다 저 사람 거란 말인가. 회장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시가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 규모였죠. 바로 그때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낡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회장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죠. 상견례 날 봤던 그 남자, 하은의 아버지 동철이었습니다. 사돈 어른? 동철은 무표정하게 회장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놀라셨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야 할 때가 됐죠. 회장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당신이 그 동철 회장이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종로 일대 건물 60채를 소유한 동철입니다. 회장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상견례 날 낡은 옷 입고 초라해 보이던 그 사람이 이런 거물이었다니. 왜 숨기신 겁니까? 동철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15년 전 제 딸이 유괴 위협을 받았습니다. 제 재산 때문이었죠. 그 일 이후 저는 딸을 지키기 위해 평범한 서민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날 사돈댁에서 제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동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혼전 임신이라고 순서도 모른다고 제 딸 뺨을 때리셨죠.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 명의가 했던 짓이었죠. 친정이 가난해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200명 앞에서 망신을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경솔했습니다. 동철은 파일 하나를 꺼내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돈댁 회사 자료입니다. 제가 2주 전부터 조사했습니다. 회장은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진성산업의 매출 구조, 거래처 명단, 대출 현황이 낱낱이 정리돼 있었죠. 사돈댁 매출의 68%가 종로 상가 거래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상가 건물 5채는 모두 제 소유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임대료를 올린 것도, 거래처들이 계약을 해지한 것도, 은행이 대출을 막은 것도 모두 제가 한 일입니다. 회장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동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딸의 눈물값입니다. 회장은 무릎을 꿇을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어른,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요? 동철이 냉소를 띄었습니다. 사돈댁이 제 딸을 용서했습니까? 200명 앞에서 망신을 줄 때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생각했습니까?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사돈댁 회사는 제 손아귀에 있습니다. 제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파산입니다. 동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돈댁 처신에 달려 있습니다. 회장은 일어서지도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동철은 대답 없이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회장에게 말했죠. 이만 돌아가십시오. 회장님께서 결정하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회장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벽에 기댔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명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건물주가 뭐래요?
회장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은 아버지야. 뭐라고요? 명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종로 큰손 동철 회장.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사돈이었어. 명희는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우리 어떡해요? 회사는요? 회장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모르겠어. 이제 저 사람 손에 달렸어. 명희는 상견례 날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 했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성산업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졌죠. 종로 상가 5개 건물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습니다. 매출은 전월 대비 75% 급감했고요. 회장님, 이번 달 급여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재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은 책상에 머리를 묻었죠. 직원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전 직원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180명의 직원이 대회의실에 모였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이번 달 급여 지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100명을 정리해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죠. 18년 일했는데 이게 뭡니까? 다른 직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떡하라고요?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성산업 본사 앞에는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부당해고 철회하라. 20년 근속자를 하루아침에 자르는가. 팻말을 들고 시위를 시작했죠. 뉴스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종로 소재 중견식품업체 진성산업이 경영난으로 직원 100명을 해고했습니다. 해고 직원들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명희는 TV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옆에 앉은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어. 명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죠. 바로 그때 아들 재혁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회사 앞에 사람들이 왜 모여 있어요? 회장이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회사가 망하고 있어. 100명을 해고했다. 재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장인어른 때문이야. 장인어른이요? 하은 아버지요?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내 장인어른이 종로 큰손이었어. 우리 회사를 파산시키려고 하고 있어. 재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장인어른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명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짓을 해? 모든 게 계획된 복수였어. 재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장인어른은 늘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날 밤 재혁은 하은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은아, 나야. 오빠,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우리 아버지 회사가 어려워졌어. 하은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들었죠. 알아. 미안해. 내 아버지가 한 거야? 하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님이 나한테 한 짓 기억해? 200명 앞에서 나를 얼마나 모욕했는데. 재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아버지한테 그만하라고 말했어. 하지만 아버지는 들어주지 않으셨어. 하은아, 제발 좀 도와줘. 우리 회사 직원들이 길거리에 나앉았어. 하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건 오빠 어머니가 해결해야 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재혁은 휴대폰을 꽉 쥐었죠.
다음 날 명희는 하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하은아, 제발 나 좀 봐줘. 하은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세요. 하은아, 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죠. 제발 내 아버지한테 말 좀 해줘. 우리 회사 직원들 생각해서라도. 하은은 문 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 수 없었죠. 명희는 2시간을 무릎 꿇고 있다가 결국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죠. 그때 동철이 나타났습니다. 사돈댁. 동철은 명희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제 딸도 이렇게 무릎 꿇고 싶었을 겁니다. 200명 앞에서 뺨 맞았을 때 명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동철은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명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죠. 며칠 후 하은은 아버지 동철을 찾아갔습니다. 종로자산관리 사무실이었죠. 아빠. 동철은 서류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구나. 앉아라. 하은은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해. 동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재혁이네 회사. 이제 그만 풀어줘. 넌 그 집안이 너한테 뭘 했는지 잊었니?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잊었어. 하지만 재혁이는 잘못이 없어. 동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들도 너를 버렸잖아. 결국 가족을 선택했어. 그래도 나는 재혁이를 사랑해.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가 복수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야. 동철은 딸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넌 그때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알아? 200명 앞에서 뺨을 맞고. 알아. 정말 창피했어. 하지만 아빠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힘이야. 동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넌 너무 착해. 그래서 자꾸 당하는 거야. 아빠, 나 지금 행복하지 않아. 재혁이도 잃고 아빠도 이렇게 변하고. 동철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키려다 오히려 힘들게 한 것 같구나. 하은은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어머님이 진심으로 뉘우치면 용서해줘. 동철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의 행복과 자존심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죠. 알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해. 말뿐인 사과는 안 돼.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일어난 일들이 계속 떠올랐죠.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희는 결심을 했습니다. 종로 쪽방촌을 찾아간 것이었죠. 그곳에는 무료 급식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급식소 운영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냥 찾아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명희는 그날부터 매일 쪽방촌 급식소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죠. 명품 한복 대신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흘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희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수척해졌죠. 하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급식소에 동철이 나타났습니다. 명희는 깜짝 놀랐죠. 사돈어른. 동철은 말없이 명희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명희는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고 있었죠.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명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급식이 끝나고
동철이 명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얼마나 하셨습니까? 한 달 됐습니다. 왜 하십니까? 명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다고, 회사가 크다고 사람을 무시했죠. 동철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하은이한테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못됐습니다.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엔 제대로 대하겠습니다. 동철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일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딸과 직접 이야기하십시오. 명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진심이어야 합니다. 회사 때문에 하는 사과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과여야 합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명희는 동철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은이 문을 열었죠. 하은아. 어머님. 하은은 명희의 변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 대신 소박한 옷차림이었죠.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 명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은아, 정말 미안했어.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지 이제야 알겠어. 200명 앞에서 뺨을 맞고 망신당했으니. 하은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돈만 보고 살았어. 사람의 마음은 보지 못했지. 내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얼마나 우리 재혁이를 사랑하는지 몰랐어. 명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니? 이번엔 제대로 된 어머니가 될게. 하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하은은 명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아빠가 너무 심하게 하셨어요. 아니야. 우리가 먼저 잘못했어.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동철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동철은 회장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회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나타났죠. 오셨습니까? 동철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앉으십시오. 회장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돈댁 회사를 다시 살려드릴 수 있습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동철은 서류를 꺼내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첫째, 해고한 직원 100명 전원 재고용하십시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앞으로 5년간 회사 순이익의 30%를 사회에 환원하십시오. 회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직원 복지를 개선하십시오. 급여 10% 인상, 휴가 확대. 알겠습니다. 동철은 계약서를 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즉시 모든 지원을 중단합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동철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제 딸에게 하십시오. 딸이 설득하지 않았으면 이 기회도 없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대한식품 본사에서는 긴급 전 직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던 직원들도 모두 소집됐죠.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해고 통보를 철회합니다. 모두 복직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정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급여를 10% 인상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렸죠. 회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 덕분에 회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회장은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명희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순이익의 30%를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명희는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하은이한테 가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명희의 부부는 하은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연 하은은 놀란 표정이었죠. 어머님, 아버님. 하은아, 들어가도 될까?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자 명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아, 정말 미안했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회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은아, 용서해다오. 하은은 두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바로 그때 재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은아, 나와. 아버지, 어머니? 재혁은 놀란 표정으로 부모님을 봤습니다. 재혁아, 명희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은이한테 잘해줘라.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재혁은 상황을 파악하고 하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은아, 오빠. 하은은 재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가족을 선택한다고 했잖아. 그게 정말 후회됐어. 재혁은 하은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명희와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동철은 진성산업의 종로 상가 재입점을 허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대료를 기존보다 20% 할인해줬죠.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이 동철의 사무실을 찾아와 인사했습니다. 계약 조건 잘 지키십시오. 한 번이라도 어기면 즉시 중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동철은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5년간 이 조건을 지키면 그때는 완전히 자유롭게 하십시오. 회장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며칠 후 진성산업은 정상화됐습니다. 거래처들이 다시 돌아왔고 은행에서도 대출을 재개했죠. 직원들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한편 하은과 재혁은 결혼 준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명희가 직접 나서서 도왔죠. 하은아, 이 드레스 어때? 정말 예쁘다. 명희는 고급 웨딩드레스를 하은에게 보여줬습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 우리 며느리가 제일 예뻐야지. 명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죠. 서울 근교의 작은 정원에서 하은과 재혁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죠. 하은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배는 만삭이었죠. 3개월 후면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다. 명희가 하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명희는 소박한 한복을 입고 있었죠. 예전의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내가 고마워야지. 우리 집안에 들어와줘서. 두 사람은 서로 껴안았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하객은 50명 정도였죠.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동철이 하은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아빠 고마워. 뭐가 고마워? 내가 행복하면 아빠는 그걸로 충분해. 동철은 딸의 손을 재혁에게 건넸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재혁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동철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명희가 마이크를 잡았죠. 여러분, 오늘 제 며느리의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명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작년에 저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 며느리를 무시하고 모욕했죠. 하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사돈어른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명희는 하은에게 다가가 껴안았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죠. 피로연이 끝나고 하은과 재혁은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와라. 몸 조심하고. 명희가 하은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손주도 건강하게 태어나야 해. 동철은 재혁을 불렀습니다. 재혁? 예, 장인어른. 딸 잘 부탁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과 재혁이 공항으로 떠나는 차에 올랐습니다. 가족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죠. 차가 멀어지자 동철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민수가 동철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네.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 그때 멀리서 한 남자가 동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그는 동철을 응시하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드디어 찾았군. 동철 회장.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명동 사채 사건. 아직도 기억하시겠지?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한편 진성산업은 완전히 정상화됐습니다. 회장은 약속대로 순이익의 30%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었죠. 그 결과 올해 윤리경영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장에서 회장이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1년 전 저는 큰 잘못을 저질렀죠. 하지만 한 분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회장은 객석에 앉은 동철을 바라봤습니다.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명희도 변화했습니다. 여전히 쪽방촌 급식소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죠. 이제는 급식소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명희는 동철을 만났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하나 제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쪽방촌 분들을 위한 직업훈련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원하겠습니다. 동철은 감동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함께 만들어 봅시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3개월 후 하은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병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죠. 할아버지, 안아보세요. 동철이 처음으로 손자를 안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생명이었죠. 참 예쁘구나. 할아버지를 닮았네.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눈은 재혁이 오빠를 닮은 것 같은데요? 명희도 손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손주 정말 사랑스럽다. 회장이 명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네. 가족들은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퇴원하는 날 동철은 하은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빠? 내 선물이야. 열어봐. 하은이 봉투를 열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종로 상가 건물 한 채였죠. 시가 100억 원이 넘는 건물이었습니다. 아빠, 이건 너무 큰 선물이에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좋은 일에 쓰면 좋겠구나. 하은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동철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하은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죠. 식사 중 재혁이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어머님, 저희 아들 이름을 지어주실 수 있으세요?
동철과 명희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함께 짓는 게 어떨까요? 명희가 제안했습니다. 좋습니다. 동철이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화해. 어때요? 화해할 화해, 기쁠해. 명희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가족이 화해로 하나가 됐으니까요. 동철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은과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화해.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가족들은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날 밤 동철은 혼자 베란다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죠.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생각하세요? 지난 1년이 생각나네.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잘 끝났어. 내 딸도 행복하고. 동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뭔가? 오늘 결혼식장에서 이상한 남자를 봤습니다. 회장님을 계속 지켜보고 있더군요. 동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50대 중반, 키 크고 인상이 날카로웠습니다. 동철은 3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명동 사채 사건. 그때 원한을 샀던 사람이 있었죠. 혹시? 동철은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동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동철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행복한 현재와 불안한 미래 사이에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